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좀 오랜만에 나왔나? 하여튼 이번 주도 날씨가 좀 추워 가지고 아따 오늘은 좀 낫네요. 어, 아무튼 모두들 저기 새, 설 지나고 다음 주면 또 뭡니까? 보름이 대보름이죠, 대보름. 대보름 때는 뭐 구름도 깨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오곡밥 먹죠, 오곡밥. 다음 주에 다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검찰에 출두를 했죠. 출두하면서 또, 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또 하고 들어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나올 때는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짜증스런 표정으로 좀 나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분명히 뭐 그래 자기는 뭐 그냥 진술서 있는 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비권 행사했을 거고, 뭐 묵비권이라기보다는 그 진술 거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아마 검찰 쪽에서는 또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아마 증거 같은 걸 또 하나 뭐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원래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개가 짖는 거는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무서움의 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짖는 것도 당연히 더 심하게 짖겠죠. 이재명이가 겁을 먹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재명 스스로가 하는 발언입니다. 발언. 어제 무슨 뭐 검사 독재 정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지금 이독재 정권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지금 아니 지금 저 이재명 지가 하는 말이 독재 정권에서 가능한 말이냐고. 검찰에 들어가면서 검찰 그래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저런 발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독재 정권이냐고.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가지고 계속 논평을 해야 되냐고. 그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만 나열할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이걸로 논평을 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앵커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 계속 전파 낭비를 하고 정력을 낭비해야 되냐고. 그 저기 어제였나? 그래 이재명이가 그 들어간 게 어제니까 어제였겠죠. 어차피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그 채널 A하고 TV조선, MBN, 연합뉴스, YTN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차피 주말에는 이제 그 채널 A하고 12시 하는 거, 그다음에 2시 하는 거 TV조선 거 그 둘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은데 또 전수민가 하는 그년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빨갱이들 전형적인 그 습성 있잖아요. 앵커가 뭘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그 모으잖아요. 뭐 김건희 주가 조작 뭐 어쩌고 막 끌어모으잖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또 뭐라더라? 그 이제 전당대회 뭐 룰을 바꾸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그 뭐 윤 대통령이 어 당무에 개입하고 막 뭐 이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북한 같대. 그 이제 아니 뭐 그래 속으로는 이제 얘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구나 인제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죠. 자기들도 더 이상 인제 방어를 할 논리 자체가 계속 인제 없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큰일 났다 인제. 진짜 풍비박산 나겠구나.' 이런 공포감 때문에 그런 인제 막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러면 또 받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거 이재명이 할 에 대한 대응과 똑같이 하면 돼요. 북한 같다고요? 진짜 북한 같으면 지금 그 말하는 순간 저기 이전 같으면 남산 대공분실이나 뭐 서빙고동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당하고 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네가 여기 앉아 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계속 씹으리고 있는 게 그게 북한이냐고. 북한은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지난 5년 동안 북한 체제를 모방해 가지고 그 만년사냥하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야 사람들이 뇌리에 팍팍팍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금이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독재 시대냐 막 하면서 아무 저기 듣는 시청자들한테 임팩트도 줄 수 없는 그냥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보시듯이 '대한민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요 며칠 동안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도대체 이것들은 진짜 뭐지?' 그러면서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근래에 인제 어차피 그래도 저도 정보는 좀 들어야 되니까 그나마 인제 이런저런 정보를 좀 구할 수 있는 데가 보면 어벤져스 내나 이현종이 이도훈이 신지호 주로 나오는데 거기하고 그 외에는 솔직히 뭐 그냥 대부분이 다 그냥 신문 기사 읽어 주는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가끔 인제 그래 뭐 신지호 것도 따로 하는 거 한 번씩 듣긴 하는데 몇 번 듣다가 그것도 아유 식상해서 기사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뭐 읽어 주고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 따따붙다도 이전에는 한두 번씩 보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매번 들어봐야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뭐 기사에 이렇게 났더라. 뭐 또 저 빨갱이들이 뭐 또 이제 헛소리 씨부린 거 그거 가지고 막 지가 열불을 내 가지고 막 하는데 아 뭐 아니 뭐 그런 정도로 할 거면 아유 참 물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소위 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그래 뭐 보면서 서정욱이 또 이현종이 이 몇 명이 심지어 이런 몇 명이 하는 어벤져스 주로 인제 어벤져스였죠. 나와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이래서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확실히 이것들도 좀 청소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도표 이게 인제 소위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 보수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류들의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표죠 이게. 물론 인제 이 이후에 인제 나온 인제 조사는 일단 뭐 김기현이가 한 6-7%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YTN에선가 조사한 거.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대충 뭐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를 아실 겁니다. 보수. 자기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뭐 중도도 아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중도도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제일 먼저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물어 가지고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700 명을 대상으로
784명을 대상으로 다시 물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안철수가 50%가 나와요. 김기현이가 39% 나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물론 안철수가 어떻든지 뭐 처음부터 나오기를 뭐 대선 후보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여운이 좀 남아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나온다고 칠 수 있더라도 그건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얘기죠. 다 했을 때. 아 진짜 만약에 중도까지 다 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으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절반이, 그 중에서 절반이 안철수를 지지하겠대요. 대선에서 이 안철수 지지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3%에서 많이 나오면 한 5% 아닙니까? 이거는 유승민이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안철수가 받는 표, 유승민이가 받는 표, 그 국민의힘만 놓고 본다면 유승민이 받는 표 정도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뭐 한 5% 정도 더 나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 안철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경원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간격이 벌어져요. 6% 오르고 6% 빠졌죠. 아니 나경원을 지지한다면서 안철수를 밀어줘요. 제가 매번 보수를 저 빨갱이들보다 더 못하다고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솔직히 정상적인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자기가 자유우파고 보수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철수가 누굽니까? 10년 동안 빨갱이들한테 쪽쪽 빨린 놈 아닙니까? 빨갱이들한테. 그 다들 봤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결단력이 없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김기현이를 왜 택했을까? 어, 제가 그랬죠. 일단은 이 안철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했다가 집에 갔다 오면 결정이 뒤바뀌는 그런 행동도 없고 나경원이처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 잘났다고 우리 윤통 디스질을 하는 이런 짓도 안 할 거고 유승민이나 저기 이준석이 같이 그런 아예 간첩짓도 안 할 거고 왜냐 일단은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이 최소한 문재인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나경원이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이도 지금 쥐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말하는 행동 발언들이 다 윤통 디스질 하는 거 아니에요. 출마 접는 그 회견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엄마의 심정? 아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윤통이 멍청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가짜 엄마를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진짜 엄마고 김기현이는 가짜 엄마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그럼 김기현을 선택한 윤통은 그 지금 나경원이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질질 끌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불출마의 변을 그런 개소리로 마지막을 찍었는데요. 이재명이가 어제 10일 날 또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막 입장문이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헛소리쳐 씨부린 거랑 나경원이가 마지막에 불출마의 변으로 씨부린 거랑 결이 똑같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나콘다보다 혀가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나경원이도 똑같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나마 다음 총선이든 뭐가 됐든 미래를 한번 더 뭡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출마 접는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냈어야 그나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통 스타일은 내가 낸데 내가 좀 네가 당선되는데 좀 기여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정도 자리는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 절대 가만 안 둔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가 취임하고 대통령실에다가 자기 인맥들 대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 냅뒀잖아.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한 방에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통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 그 이후로 권성동이하고 장제원이 조용하게 있잖아요. 그래, 최소한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학습 효과 없는 걸로 따지면 좀 빨갱이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도표가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것들의 수준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아니, 그래, 국민의힘 지지자면 일단 저 지금의 민주당 저것들을 거의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빨갱이들한테 철저하게 10년 동안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철저하게 소위 보수라는 지정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보수가 뭐 분열되고 망가지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애가 얘잖아. 박근혜 탄핵 때도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탄핵하자고 외쳤던 놈이 이놈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었고요. 아니 진짜 아무리 기억력이 없고 아니 진짜 닭대가리고 뭐 하더라도 개돼지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도 보면 우리 위대한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님 하는 놈들 많더만. 이게 최소한 이 수치에는 그 간첩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지지 정당을 먼저 묶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뭐 그만큼 뭐 국민의힘 지금 보수 지지층이 스펙트럼이 넓다 뭐 이런 개소리를 쳐씹으려나? 아니 이거는 빨갱이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는 빨갱이를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판단력도 없나? 아무리 진짜 개돼지고 벌어지고 뭐 아메바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도 판단을 못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경원 사태가 보수에 대해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경원이 지금 이 불출마의 변, 뭐 그 이전부터의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 박근혜가 탄핵당한 게 너무도 당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낄 거예요. 지금 소위 보수라는 것도 국민의힘 또 뭐 보수라면서 패널로 나와서 씨부리는 것들 저 따위인데 제가 그래서 윤통이 정말 에베레스트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인데 보수라는 것들이 국민의힘이 윤통 정도의 거의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게 윤통만 있나? 최고의 공격수 한동훈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칼잡이들이 지금 검찰총장부터 중앙지검장 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 그래 뭐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이재명 문재인 저기 수사하는 검사가 한 150명 된다고 하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150명이 이 나라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우리나라를. 그런 정도의 우리 소위 말하는 윤사단 조직이 그것도 소수 정예가 굳건하게 버티고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탕질을 치는데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박근혜가 탄핵 안 당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신의 이익만 쫓는 존재들이라. 이익만 쫓는. 이 명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경원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결코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 왜 박근혜가 탄핵당했는지. 5년 동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또 어쨌든 이 윤석열이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고 박정희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 둘을 짬뽕시켜 놓은 거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다 듣지는 않았는데 그 업무보고 이제 다 끝났죠. 신년 업무보고. 그 저기 어딥니까 그 윤리크 채널 아니면 윤석열로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어차피 뭐 다들 뭐 그거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 가면 그 업무보고 그 모두 말씀 마무리 말씀 해가지고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한두 개 정도만 들어보면 얼마나 윤통이 전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발언들. 업무 보고 들어가면서 모두 발언, 마치고 마무리 발언. 이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몇 개 찍어드리면 법무부하고 저 법원 법제처하고 그거 하나 하고 또 국방부 관련해서 그 진짜 딱 그 두 개만 들어보면 얼마나 전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정말 거의 제가 그 말씀드린 신적인 존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래 해줬는데도 그래서 씨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거들이 뭐라도 씨발 그 기여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그 상황 판단 능력, 타인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제가 그 어벤져스 얘기를 했는데 서정우이가 저번 주에가 나와가지고 저 뭡니까 저 채팅창에 이제 뭐 저도 보니까 그 서정우이를 욕하는 이제 저 채널들이 그 댓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나경원이하고 밥 먹어가지고 뭐 나경원이 편이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좀 이 디스를 하는 댓글이 있으니까 서정우이가 뭐라 했냐면은 나경원이 편은 아니다. 그 같은 이제 국민의힘이고 소위 보수라고 하니까 뭐 이 상황에서 나경원이 편은 아니고 자기는 오원한 편이래요. 그요 두 개는 저도 문득 그러면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이겠네. 맞더라고요. 제가 뭐랬습니까? 최소한 이 새끼는 이거 빨갱이라니까 이거. 그렇게 김어준이 하고 붙어먹고 그 시청역 집무실 옆인가 어딘가 뭐 민주노총 놈들 그 무슨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뭐 아마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뭐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행태를 보면서도 오세훈이 하기사 뭐 아직도 이준석이 유승민이 물고 빠는 것들도 있는 상황이 그래 그거는 씨발 그래 그냥 일반적인 그 지지자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소한 이 서정욱이는 그래도 뭡니까? 아니 어쨌든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발언을 상당히 세게 하잖아요. 좀 시원하게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오세훈이를 보수의 미래라고 오세훈이도 그 아마 참여연대 출신인가 그럴걸요? 아니 그 민변 출신인가? 그냥 그거는 근본은 안 변한다니까요. 근본은 안 변해요.
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지금 뭐 그냥 2년 재선거한 지 2년 됐죠. 2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오세훈이의 스탠스가 위치가 뭐 소위 그래 그 스펙트럼을 쭉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정도 판단 안 되나? 절반은 빨갱이라니까. 말이라든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게 판단이 안 돼요, 진짜. 아까 그래 김기현이를 왜 선택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그거 마무리를 안 하고 끝냈구나. 그 자꾸 얘기를 확장시키니까 제가 자꾸 그러는데 일단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누군가에게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아마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비리와 관련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윤통이 선택을 한 이유가 아마 가장 큰 게 이 울산시장 건 때문에 문재인과 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적대감이 엄청나다는 거 하고 아마 사소한 거라도 아마 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는 뭐 팔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1,600만 원 남긴 게 그게 투기냐?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말을 빚고 오는 딱 그 스타일도 빨갱이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싹 비틀잖아. 부동산 투기가 뭐 수십억을 남겨야 투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주식 투기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거 뭐 한 수십억을 벌어야 돼? 투기를 했는데 뭐 빼는 시점을 만약에 판단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죠. 마이너스 났다고 그게 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1,600만 원 남긴 게 무슨 투기냐고 말하는 게 빨갱이들이 계속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개소리 쳐 씹으리는 거랑 형태가 똑같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제가 이전부터 말하면 구조. 1,600만 원 남긴 게 무슨 투기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고 있는 빨갱이들의 논리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 나경원이가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이 철저하게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일정 부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어떤 약점을 한두 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게 그 50억 넘는 그거 저기 부동산 투기. 그 제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누군가에게 유승민이나 이런 놈들 이런 것들처럼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물론 그 큰 근본 원인이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울산시장이 못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빨갱이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뭐 사수하는 그런 비리가 아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사 만약에 있더라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도 얘기가 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나마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상당히 발언을 강력하게 하는 서정욱이조차도 오세훈이가 보수의 미래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진짜 보수라는 것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진짜 뭐라고 합니까?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서정욱 그리고 이현정도 하는 말이 종편이 없었으면 정권 거치는 없었을 거라요. 그래요. 그래 저기 신지호가 그랬나? TV조선이 뭐 보수의 맹주라고 하면서 막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니,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이가 감옥을 간 게 걔들 때문이라니까? 이현종이가 말한 종편 때문이라니까? TV조선하고 채널A.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종편이 없었으면요, 탄핵 안 당했다니까? 종편이 없었으면. 종편이 여러분들도 계속 볼 겁니다. 하루 종일, 어딥니까, 뭐, JTBC, 채널A, MBN, TV조선, 연합뉴스, YTN, 이런 채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방송을 돌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세뇌될 수밖에 없잖아. 박근혜 탄핵 때 전부 조작된 거 알면서도 TV조선 채널A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 그럼 이현종이나 이런 애들이 모를까요? 자기들도 알 거 아니야. 아니 자기들도 태블릿 조작됐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애쓰무시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 공범이거든. 최소한 공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되지. 이게 또 소위 보수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글로서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종편 때문에 뭔 씨발 정권 교체가 된 거라고. 원하지 않았는데 종편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수라고.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고, 이 사실을 왜곡하고 지지자들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발언들입니까? 아니, 뭐 막말로 씨발 저 같은 놈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차피 뭐 영향 자체가 아예 제로니까. 근데 지가 그래 방송 한 번씩 들어보면, 아니 뭐 대통령실 윤통하고도 한 번씩 통화하고 막 그런가 보던데. 그래, 그런 인간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 하는 발언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자유우파 보수. 여러분들. 정말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윤통이 그 외에 뭐 일단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윤통하고 그냥 윤사단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쉽게 말해서 한 10년이면 될 게 20년, 30년 걸리는 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윤통의 의중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윤사단 말고는 그 대통령실하고 이쪽 그 내각에 있는 일부 말고는 윤통의 의중을 지금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한동훈이하고 우리 윤통이 정말 힘들 거라고. 얘들이 조금만 받쳐주면 당하고 얘들이 일하기가 훨씬 쉽고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개혁을 하고 정상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지금은 태종의 시간이에요. 태종의 시간. 세종의 시간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전부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독단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빨갱이들이. 왜 독단적이냐? 왜 말을 안 듣냐?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데 당연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야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윤통은 국가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갖춰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지금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각인시켜 놓고 있는 사람이 하겠다는데 그게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나? 이 뒤지려고. 태종이, 제가 이전부터 그러죠. 세종시대는 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태종이 위대하냐, 세종이 위대하냐, 이거는 어차피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 세종이 더 위대하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대는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시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종시대가, 뭡니까, 평화롭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 다 죽였기 때문에, 다 죽였기 때문에. 다 죽였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어, 이제 세종으로 보면은 외갓집이죠. 저희한테는 외삼촌들이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살아있었다. 또, 정도전이 살아있었다. 뭐, 이렇게 됐었다면, 세종이 그렇게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태종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서 털끝만큼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인물들하고 뭐 제조고 뭐고 완전히 다 갈아엎었잖아요. 만약에 태종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지금 빨갱이들이 말하듯이 주변 사람 말 좀 들어라 해가지고 만약에 태종이 주변 사람 저 측근들 말을 그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극소수의 측근들 말고 대소신료들한테 대소신료들이 아니되옵니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받아줬다면 그렇게 소통을 잘 했다면 세종시대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한글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라고요. 망가진 국가 시스템. 태종은 이제 시작하는 왕조의 그 기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윤통은
박정희 이후로 40년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망가진 이 국가 시스템을 다시 재편하고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물고 싶고 떠들거리를 준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윤통이 뭘 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못하게 그냥 너희들은 계속 그냥 물고 싶고 떠들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이 생각하고 딱 그 만들어 놨던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된다. 5년 동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그 항시하듯이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물고 싶고 뜯어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잘하는 거 그냥 물고 싶고 뜯기만 해라. 그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패널로 나온 것들이 뭐 여고 야고 뭐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협치를 안 한다. 협치를 안 한다. 당연히 씨발 협치를 하면 안 되지. 윤통이 그렇게 한동훈이가 그렇게 판을 깔고 밥상을 차려주는데도 숟가락은 넣어줘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정미경이가 지금 저 좌폭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번 썼습니다. TV조선에서인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젠가 이현종이가 지 방송에서 어벤져스 그 방송에서 뭐 좌폭공화국 얘기를 쓰는데 서정욱이가 그래 아마 그랬죠. 그걸 왜 그래 종편에서는 그 안 하냐고. 계속 검사공화국이니 검사독재니 그런 소리를 계속 씹으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주변에 죄다 깡패밖에 없고 부동산 사기치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깡패 공화국에 부동산 사기 공화국 되지 않았겠냐고. 얘기를 하라고. 뭐가 무서워서 안 하냐고. 그 씨발 패널 그래 잘릴까봐 전부 다 씨발 그렇게 얘기해봐. 자를 수 있나. 그리고 씨발 지금 저기 뭐야 문재인 정권이냐고. 상대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수준에 맞는 발언들로 계속 반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쟤들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전수미가 뭐씨 뭐 북한 갔다고? 그러면 야 씨발려나 북한 같으면 니는 벌써 가가지고 저기 인천 앞바다에 그 드럼통에 그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 벌써 들어가서 시작년아 어디서 개소리를 쳐 씹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쳐 씹으는데도 지금 멀쩡하게 패널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고 씨발려나.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얘기들을 지 방송에서만 한다니까. 그럴 거면 씨발 그래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방구석 여포가 그런 짓 하는 게 방구석 여포 아닙니까? 방구석에서만 씨발 막 최고의 전사지.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자기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똑똑하고 참 이 한 거는 맞는데 갈수록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재수가 좋아서 된 거다. 이 보수가 그 종편 뭐 보수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 생각이 어쨌든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탕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윤통 아니었으면 윤통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으면
종편이 있었다고. 아니 씨발.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정도 판단이 안 서나? 과연 종편이 저 TV조선 채널A가 있었다고 정권 교체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될 수가 있나, 씨발. 끝장났지. 아, 진짜 만약에 그래. 진짜 천번, 만번, 억만 번을 양보해서 그래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 그래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이다.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제가 그래요. 또 막, 뭡니까? 흥분을 좀 했는데, 흥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윤통이 뭘 하고자 하는지 자체를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 뭐, 인지 못하는 게, 그래, 참, 이게 우리 윤통의 숙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해요. 뭐, 타고나기를 그냥, 이렇게 타고난 거야.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최소한의 자기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태종처럼 태종이 조선의 틀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도전 아닙니까? 그 정도전마저 쳐죽이고 처남 뭐 형제 아마 양령하고 효령이 눈치가 없었으면 아마 효령하고 저희 자식도 죽였을 거예요. 양령이 처음에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눈치 못 채고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만약에 좀 나댔으면 뒤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태종이었어요, 태종. 그렇게 잔인하게 다 쳐죽였기 때문에 세종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윤통이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쯤 시간 지났으면 어중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래도 정권 교체하는데 역할을 좀 했거든? 자리 좀 안 주나? 안 주니까, 뭐, 나는 뭐,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보수에 뭐, 찐 보수금 한데, 너무하네, 씨바. 솔로몬의 친엄마의 뭐 심정이다, 씨바. 그게 지금의 보수,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보수예요, 보수. 이 수준을 보세요, 수준을. 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죠. 지금 윤통이 하고자 하는 일, 태종이 했던 일. 태종은 조선을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죠. 윤통은 근래 쪼가리가 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시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한동훈 또 뭐 그래 저 이원석이도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말이 없고 좀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검찰청 대검찰청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뭐 이제 저 이원석이 뭐 강연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새내기 검사들한테 강의하고 했던 어떤 이런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보기보다 상당히 유머도 있고 좀 유머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재미가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무미건조한 정말 재미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검사들 새내기 검사들하고 앉혀놓고 그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상당한 유머 감각도 좀 있고 물론 좀 말 톤 자체가 워낙 그 뭐라고 합니까 평이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하여튼 인물은 많이 있으니까 윤통이 제대로만 시스템을 깔면 뭐 한동훈이도 있고 이원석이도 있고 송경호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인물들은 뭐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 국토부 장관 하면서 지금 이제 아마 자기도 윤통의 어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한동훈이가 그렇게 밥상까지 차려주면 숟가락 얹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끝났어요. 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끝난 게 딱 눈에 드러나요. 물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려는데 그 빨갱이들의 그 개소리가 심각해질수록 과격해질수록 결국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공포감을 그냥 단순한 공포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죄라고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뒤질 거라는 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차츰차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뒤지는구나. 무리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받는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재명이가 갈수록 그 발언이 세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는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까? 아직도 그 빨리 구속시키라고 하는데 빨리 구속시키가 될 게 아니라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이 빨갱이들이 더 과격하게 발언을 하도록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신줄을 놓게 돼. 그러면 과격한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술 처먹은 망나니 칼춤 추듯이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올 한 해 동안 문재인까지 해서 끊임없이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검찰에서는 계속 소환 한번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올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또 뭐 정치 탄압이고 막 검찰 독재 정권이고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막 독재다 계속 할 거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받지만 아니 진짜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 인간들 빼고는 계속 듣다 보면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 소리지? 독재 시대?' 아니, 아니 진짜 아무리 그 아메바라고 제가 욕을 하지만요. 이 뭐 "독재다, 독재다." 계속 쳐 씹으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독재인데 저렇게 매일 뭐 독재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계속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계속 쳐 씹으리네. 이거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예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계속 이걸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아까도 말씀 전수미 같은 년이 나와 가지고 "뭐 북한하고 똑같네." 저는 막 계속 쳐 씹으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체제 비판을 하면 아웃이 당황을 하든지 총살당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맨날 그 북한하고 똑같다는 둥 독재라는 둥 뭐 막 하는데 맨날 나와 가지고 씨발 저 독재 인물이 하면서 저 씨부려. 그럼 계속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아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아니면 이전부터 지지를 안 했더라도 뭐 어느 어쨌든 간에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는 절대 안 가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지. 소위 말하는 이 중도층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다가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쪼금씩, 쪼금씩 인제 국민의힘 쪽으로 오겠지.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이 확 오려면 내년에 총선에서 인물갈이 인물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할 거고 어차피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김기현이가 그 가교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쪼금씩, 쪼금씩 인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고 그렇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 임기 끝날 때까지 당이든 윤통이든 최대치는 55% 예요. 최대치.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율. 최대치 55%. 근데 당 지지율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